2025년 6월 고2 모의고사 24번 지문 내용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는 언제 결정되는가?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뭐 돌리는 손잡이 이런 게 아니라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기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통념을 제시해요. 여러분, 통념을 제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반박을 하죠. 그리고 반박을 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진실이 뭔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진실 이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구조의 글이 되겠습니다.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어떤 손잡이가 될지는 글쓰기를 배우는 초등학교에서 확실히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통념입니다. 자, 아이가 왼손잡이가 될지 오른손잡이가 될지가 발달 과정에서 언제 실제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자, 잘 쓰는 쪽 손을 발달하는 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잘 쓰는 쪽 손은 아이가 글을 배우는 그런 초등학교에서 확실히 결정될 수 있다고만 오랫동안 생각되었다. 자, 이게 통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박을 하고 진실은 주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확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정은 잘못됐고요. 사실 과학적 연구들은 왼손을 잘 쓰는 것은 많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훨씬 이전에 확립된다는 걸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출생 전에 이제 이게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로 뒷받침을 해줘요. 자, 선호도라고 얘기하는 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정 후에 10주 요 정도 요만큼 일찍 존재한다는 거예요. 왼손을 좋아할지 오른손을 좋아할지가. 그런 연구들에서 자궁에서 태어난 이제 태아의 자궁 안에 있는 거자지. 태아의 손팔의 움직임이 초음파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록된다. 자, 이 기술을 사용해서 오른팔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선호가 수정 후 10주만큼 일찍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 그래서 뒷받침을 하는 거죠. 초음파를 통한 관찰로 태아기 때부터 결정되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수정 후 10주가 된 72명의 태아의 초음파 이미지가 평가됐고 85%가 이제 왼팔보단 오른팔에 더 많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때 선호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 이때는 비슷비슷하게 50대 50 이 정도로 갔다가 나중에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미 오른팔 움직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이때 결정된다는 거죠, 거의. 이 수치는 이미 성인들 중 약 89.4%의 오른손잡이에 매우 근접하다. 그러니까 이때 결정되는 게 좀 비슷하지 않냐. 이때 85%고 나중에도 오른손잡이 89.4%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때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뒷받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어떤 손잡이인지는 초등학교 이전 심지어 태아기 때부터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걸 좀 알아봅시다. 자, 중요한 것은요. 보호입니다. 뭐에 대해서 중요한 거? 자,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거. 발달을 손잡이, 그러니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답변이라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자, 언제 발달 상황 안에서 이것이 실제로 결정되는지 여기가 가주어고요. 여기가 진주어입니다. 아이가 왼손잡이가 될지 오른손잡이가 될지가 실제 언제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이다 이런 거죠. 자,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형식 도치가 일어났죠. 실제로 여기 있는 게 주어고 그리고 이게 동사고 여기가 보어입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is 같은 경우는 이 answer이랑 수일치를 시킨 거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r이라고 쓰면 안 된다. 써도 되는 것처럼 써놨어요. 그쵸? r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뭐 answers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가주어고 진주어고 이 외덜절이 목적어가 아니라 진주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수동태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determine. 이렇게 determine라고 쓰겠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2번 문장입니다. 이것은요, 오랫동안 생각되었어요. 뭐가? 이게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입니다. 왼손잡이일지 오른손잡이일지 하는 이제 손잡이는요. 자, 믿을만하게, 의존할만하게 오직 결정될 수 있다고 초등학교 시절에 이 초등학교 시절이 언제냐면 이제 아이가 배우는 글쓰기를 하는 것을 배우는 이 초등학교 시절에 결정될 수 있다고 믿어져 왔어요. 자, 여기 있는 대절은 명사절에 대시고 진주어니까요.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수동태로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명사절에도 뒷문장이 불완전한 what을 쓰면 안 되고 형용사절인 which를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사절이기 때문에 reliable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자, 뒤에 목적어 없이 수동. 왜냐면 진주어면은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목적어 안 나오도록 수동으로 써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determine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determin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when 같은 경우는요, 요 school을 수식하는 관계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하죠. 이 right 뒤에 왜 목적어가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동사로 쓴 거예요. 무어를 정확하게 쓰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쓰기. 그래서 여기 좀 주의하셔가지고 위치로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자, 3번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부정확하다. 자, 사실 과학적 연구는요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왼손잡이가 형성이 된대요. 확립이 된대요. 많은 아이들 안에서 훨씬 이전에 초등학교 이전에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죠. 자, 흥미롭게도 심지어 탄생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서 자,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동사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showing 쓰시면 안 될 거고요. 뒤에 목적으로 대절, 명사절이 나왔기 때문에 are showed 이렇게 수동으로 쓰셔도 안 될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나온 명사절의 이제 대절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수동태로 이렇게 완전하죠. 그래서 같은 명사절이라도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의 what은 안 되고 형용사절 which도 쓸 수 없는 거겠죠. 자, 결정된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수동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를 뭘로 바꾸면 안 돼요? 그냥 establish 요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5번 문장입니다. 자, 그러한 연구들에서요. 자, 손과 그리고 팔의 움직임은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자궁 안에서 요런 것들은요. 기록이 됐어요. 자, 쓰면서 뭘 쓰냐면 초음파 이미지를 쓰면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사 자리고 뒤에 목적어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가 많이 붙었지만 이 무브먼트랑 R이랑 수일치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is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수동이기 때문에 record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여기 있는 using 같은 경우는 분사 구문이죠.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used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동사인 use 이렇게 쓰셔도 안 된다는 거죠. 자, 6번 문장입니다. 이거. 자, 이 기술을 쓰면서
자, 이것은 보여졌습니다. 뭐가 보여졌냐면 가주어고 진주어죠. 자, 명확한 선호가 움직임에 대한 오른쪽 손의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선호가 존재한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자, 얼만큼 빨리 10주만큼 수정 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분사 구문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use 동사 쓰시면 안 되고 목적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used 이렇게 해갖고 수동태로 쓰시면 안 되고요. 얘는 지금 가주어 준주어고 만약에 이게 능동으로 이렇게 쓰였다면 대절은 목적어가 아니라 진주어인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이 대절 같은 경우는 명사절의 대절이고 뒷문장이 이렇게 일형식으로 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같은 명사절이라도 뒷문장이 불완전한 what을 못 쓰고 형용사절 위치도 못 쓰는 거겠죠. 이그지스트는 선생님이 자동사밖에 안 되는 동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절대 될 수 없는데 is, was, is, existed 요렇게 수동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일치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어떤 복수 자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안 쓰시겠네요. 자, 7번 문장입니다. 자, 이 연구에서 자, 초음파 이미지는요. 72명의 아이들의 초음파 이미지는요. 이제 아이들이 10주 된 애들이죠. 뭐냐면 수정 후에 10주 된 아이들의 초음파 이미지는요. 평가가 됐고요. 그리고 85%가요. 보여줬어요. 더 많은 움직임을요. 오른쪽 손에 왼쪽 손보다. 자, 여기 수동이 된 거죠. 여기 수일치는 이 이미지랑 하는 거기 때문에 was evaluated도 안 되고 그냥 evaluated도 안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도 안 되냐면 were evaluating도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and로 인해서 문장 하나가 더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showing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목적어가 나와서 능동이기 때문에 were, show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숫자는요 이미 굉장히 가깝습니다. 대략 89.4% 대략 89.4%의 오른손잡이들과 비슷한 거죠. 어른들 사이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기 때 이미 그 수치랑 어른이 된 사람들의 그 수치랑 비슷하다는 건 그때 결정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거를 쓴 거겠죠. 그래서 요 close 대신에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보호 자리라서 closely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approximate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목 맞히는 문제였죠? 재밌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왼손잡일지 오른손잡일지는 이미 원래 통념은 한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쓰기 배울 때 결정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 훨씬 전부터 결정된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 언제 결정되는지 자, 요게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 글 전체가 언제 되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가 통념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제 결정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however가 나오면서
이게 삽입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왜 또 this assumption이 요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 삽입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표로 삼으시고, 자, 이 결정은 잘못됐다. 이 가정은 잘못됐다. 여기는 빈칸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함축적 의미 추론이 될 수 있겠죠. 밑줄 쳐놓고 뭐가 맞냐고. 그러니까 그 지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훨씬 이전에 태아기 때부터 결정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겠죠. incorrect는 correct로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자, 그럼 가정은 잘못되었으면은 사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삽입 문장으로도 나올 수 있고 순서 이제 맞출 때 여러분들이 단서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established 형성된다 대신에 unformed 뭐 이런 식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진짜 빈칸으로 나올 제대로 된 정보를 담고 있네요. 그쵸? 훨씬 이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한 스터디들은 그러한 연구들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나와야지 요게 나올 수 있겠죠? 순서 삽입의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도 in this study 있고 search study 있는데 저거 두 개의 순서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구분하세요. 초음파 이미지를 사용했다 라고 요런 게 먼저 나와야 초음파 이미지, 그러니까 초음파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먼저 나와야지 초음파 이미지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가 먼저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사이에 얘는 어떻게 끼는 건가요? 이 초음파 이미지 기술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명확한 대신에 unclear 또는 vague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모호한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두 개 어떻게 구분하라고요? 이 스터디가, 그러니까 얘가 얘를 가르칠 수도 있고 얘를 가르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사용하는 게 먼저고, 이걸 사용을 하고 기술을 설명해야 이 이미지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 85%라는 넘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 삽입 포인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